네, 안녕하세요. 도파민 고갈람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제가 집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라는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 영상에서 이제 어중이 떠중이 집 사지 말고 그 미국 주식 QLD 사라 이런 영상을 찍었었는데,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뭐 혐오하고 뭐 그렇게 좀 비춰질 수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한 그 사지 말라는 집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그러니까 수익률이 안 나오는 집을 굳이 지금 시점에서 무리하게 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 투자의 핵심은 레버리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대출이죠. 그러니까 대출이 가능해야 부동산은 결국에는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갭 투자를 한다든지. 그래서 레버리지가 없는 부동산은 결국엔 수익률이 급감할 수밖에 없다. 그럼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현실적인 가격대에 문제가 있는데 좀 2030이라든지 뭐 신혼부부라든지 아무래도 대부분 접근 가능한 가격은 10억 언저리라고 생각을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가격은. 뭐 이마저도 소득이 높다든지 저축액이 많아야 가능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이 가격대의 부동산이랑 미국 주식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완전히 이거는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한국 부동산이 미국 주식의 수익률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려고 하거나 아니면 발끝이라도 따라가려고 하려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사용이 가능해야 되고요. 상당한 부분으로. 그리고 입지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 지금 가격으로 생각하면은 저는 최소한 20억, 30억 이상 되는 입지는 되어야지 이제 미국 주식하고 어느 정도 경쟁이 가능한 입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이제 상위권 부동산만 경쟁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접근조차 불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레버리지가 없다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상급지 부동산 조차도 S&P 500 그냥 단일 투자를 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투자 수익률이 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레버리지가 있으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것도 그냥 S&P 500 단일 ETF를 투자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전략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잘 구성된 포트폴리오, 뭐 레버리지, 아니면 배당, 성장 이런 걸 잘 조합해서 시스템적으로 전략을 잘 짜면은 개인적으로는 연평균 뭐 15에서 20%도 성장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 입지가 좋은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과연 1년에 연평균 15에서 20% 20년, 30년 봤을 때 과연 가능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볼 문제죠. 여태까지 과거 50년 데이터를 봤을 때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영상을 찍는 거는 제가 뭐 인생을 뭐 조언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가치관을 강요하려는 것도 아니긴 해요. 물론 뭐 어투가 좀 세게 들릴 수는 있는데 그 어디까지나 이제 순수한 수익률 비교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거 집을 매수하는 게 소비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 가치가 낮은 집을 사는 게 소비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안정감을 추구하거나 실거주 만족도가 더 중요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죠. 하지만 뭐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투자 가치가 낮은 집을 안정감 때문에 매수를 하는 거는 그건 분명히 소비적인 측면이 있다. 근데 뭐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존중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인구 감소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그러니까 인구 감소나 혼인율이 떨어져서 이제 절대적인 주택에 대한 수요가 떨어지는 측면에서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핵심지는 저는 별로 큰 타격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제가 진짜로 걱정하는 거는 이런 거보다는 기형적인 인구 구조랑 생산 가능 인구 감소, 그러니까 복지나 연금에 대한 그런 부담과 그러니까 세금이 증가하는 거.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한 펀더멘털이 저는 오히려 더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한 발언을 보면은 뭐 국가의 펀더멘털하고 환율이 지금 괴리가 있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얘기를 하는데 사실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공감은 못 하겠고요. 앞으로는 진짜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에 대해서 더 깊게 고민해 볼 시점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